두통약을 내가 먹는데 왜 두통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 우리 뇌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두통이 오면 우리 스스로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깥에서 이렇게 제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인 시스템을 멈춰버리는 거죠. 전보다 통증은 더 강하게 오고 약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이 약통 저희 환자분들이 되게 익숙한 물건이죠. 그렇죠.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네네. 집에도 있고 회사도 있고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고 두통이 오면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그래도 반응이 빠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저희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통약이 점차 듣지 않고 예전에는 먹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알, 두 알 늘려야 되고 효과도 되게 적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드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도 약을 먹긴 먹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처음에는 이제 들어서 먹었는데 나중에는 안 듣는데도 이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 두통약 복용이 어느 순간부터 내 두통의 통증을 이렇게 눌러주고 완화해주는 게 아니라 두통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두통약을 내가 먹는데 왜 두통이 더 심해지고 두통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냐. 실제로 수십 년 전에는 이 진통제, 이 두통약이 두통의 골드 스탠다드가 됐고 두통약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을 보면은 먹으면서 점차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전 세계 두통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두통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두통약에 너무 의존하면서 생기는 두통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두통 진단 항목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게 MOH라는 개념입니다. MOH가 어떤 것의 약자죠? 예, Medication Overuse Headache라고 약물을 과용해서 생기는 두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공식적인 진단명인가요? 그렇죠. 이것도 WHO에서 약물 과용 두통을 가장 흔한 2차성 두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진통제 사용 습관을 잘 활용을 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오늘같이 두통에 대한 소중한 정보 앞으로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개념부터 짚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MOH고 한글로는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병이 생기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뇌에는 원래 자체적으로 통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두통이 오면 우리 스스로 이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통이 올 때 뇌가 자연적으로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통이 올 때 우리가 이렇게 진통제를 너무 자주 복용하면 뇌가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굳이 통증을 억제하지 않아도 밖에서 이런 통증 억제 물질이 들어오네? 그럼 내가 굳이 통증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결과적으로 뇌가 통증 억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뇌가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자주 바깥에서 이렇게 제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인 시스템을 멈춰버리는 거죠. 외부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스스로 생성할 필요가 없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어서 효과가 있을 땐 좋은데 어느 순간은 이제 점차 내가 더 심해지면서 진통제가 효과가 없을 때가 와요. 그럴 때가 오면은 전보다 통증은 더 강하게 오고 약은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컨트롤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두통이 더 심해지고 또 약을 먹고. 그러면 두통과 약,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겠네요. 그렇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연구에 따라서는 만성 두통 환자 중에 상당수, 많게는 절반 가까이까지 이러한 약물 과용 두통이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러면 두통을 자주 앓으시는 분들일수록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을 확률도 높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약물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기전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물론 모든 만성 두통이 약물 과용 두통은 아니에요. 약물 과용 두통이 보니까 만성 두통 환자 중에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두통이 있을 때 얼마나 약을 자주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걸까요? 국제 두통학회에서 약물 과용 두통에 대한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복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약물들 있죠. 타이레놀, 이부브로펜, 나프록센 같은 일반 진통제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한 달에 15일 이상 먹는 날들이 3개월 이상 됐을 때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립탄 계열. 트립탄이 뭐죠? 트리타는 이제 편두통의 전용 약이죠. 예. 전용 진통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트립탄 계열은 한 달에 10일 이상 먹는 날들이 3개월 이상 넘어갔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일이면 이제 뭐 격일로 하루 건너 하루씩은 계속 먹는다고 보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먹는 것 같진 않는데도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약을 이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뭐 보통 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두통 얘기를 한번 써보자. 내가 실제로 얼마나 두통이 자주 있고 심하고 또 약을 얼마나 자주 복용하는지 보자 라고 하니까 막연히 가끔 먹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한 달에 뭐 15번, 기록을 20번. 해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제 책을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저희 책에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두통 항목이거든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편두통이 만성화되면서 자리 잡는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내가 지금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서 두통이 있는데 이게 약물 과용으로 인한 건지 그냥 내 두통이 심해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체크하는 포인트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두통이 있는데 약물을 좀 많이 복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던 두통이 최근에 훨씬 자주 혹은 거의 매일 있다. 매일 두통 있으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있다. 즉, 기상두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죠. 세 번째, 진통제를 먹으면 두세 시간 안에 통증이 줄지만 약 효과가 떨어지면 바로 또 두통이 올라온다. 네 번째로, 예전에는 기존에 먹던 약이 한 알로 충분했는데 약을 두 알, 세 알씩 늘려가야 겨우 비슷한 효과가 난다. 다섯 번째, 두통약이 없으면 불안하다. 들고 다니는 거죠. 외출 전에 반드시 챙기고 약통이 다 떨어지면 초조한 느낌이 든다. 이 안에 해당된다면 약물 과용 두통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약물 과용 두통이 내가 기존에 두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대로 약물 복용을 많이 하면서 두통이 좀 심해졌다고 판단될 때 약물 과용 두통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확진은 사실 약물을 끊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자세한 과정들을 저희가 설명드리고 치료할 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두 번째 기상두통 포인트에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아침에 두통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냐? 기존에는 없었는데 밤새 잠을 자면서 진통제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뇌가 통증 물질이 있으니까 뇌가 반동을 일으키 통증 반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두통이 아침에 일어날 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오늘 또 두통이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바로 약물의 기운이 떨어지면서 오는 두통 반응이거든요. 물론 아침에 오는 두통이 모두 약물 과용 두통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약을 드신다면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진통제를 당장 바로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갑자기 끊으면 반동 두통이 훨씬 심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되고요. 두통이 올 때 약물 복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체계적인 계획 하에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통 일기를 쓰는 건데요. 일기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스마트폰 메모 앱 하나면 충분합니다. 딱 2주만 해보시면 돼요. 두통이 오면 날짜, 사실 날짜도 필요 없죠.
메모 이제 생성을 하면 날짜가 바로 적히니까요.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통증 강도를 1부터 10까지 매겼을 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만약에 이 두통 때문에 내가 약을 먹었다면 약을 몇 시에 먹었는지, 어떤 약을 몇 알 정도 먹었는지, 이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저희 의료진도 이렇게 두통 일기를 쓰기 쉽도록 어플도 하나 만들어놨죠. 네, 뭐 그냥 메모장이나 뭐 쪽지도 괜찮은데 체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통일기를 2주 정도만 쓰고 그 기록을 보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두통이 오고 약을 얼마나 먹었고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면은 훨씬 정밀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상담을 하면 자세한 상담이 안 돼요. 좀 기억을 해내기도 어렵죠, 네. 사실은. 그러면 약물 과용 두통이 있을 때 두통 일기 말고 약물을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약을 먹는 대신에 비약물적 대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어두운 방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는 것, 그리고 차가운 수건이나 아이스팩을 이마, 뒷목 쪽에 대는 것, 차가운 겁니다. 네, 뜨거운 거 되면은 이제 혈관이 오히려- 더 확장되면서 오히려 두통이 더 올 수가 힘들 수 있어요. 있죠. 네네. 눈을 감고 깊게 복식 호흡을 10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 10번 정도. 이 방법들이 생각보다 두통 완화에 효과가 매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효과 있는 방법들을 워낙 정리를 많이 해서 저희 유튜브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들은 간단하게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띄워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통이 이렇게 약한 단계, 시작 단계일 때, 약이 없이도 통증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약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내가 약에 의존을 하는 상태가 아니고, 내가 이런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 몸에서도 그것들을 인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예요. 진통제도 두통에 도움이 되지만, 언제까지 약물을 복용하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근본을 끌어내도록 두통이 왜 반복적으로 오는지 원인을 찾아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두통 환자분들을 보면서 발견한 사실은 약물 과용 두통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두통을 유발하는 머리와 목 주변 구조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유착, 흉터처럼 굳어진 부분들, 그 다음에 머리로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들,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 진통제로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거고, 치료를 근본적으로 해야 진통제 없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진통제가 아무래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긴 하죠. 그렇죠. 네. 약물 과용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침 치료, 특히 두통을 유발하는 두통 유발점들의 직접 침 치료를 통해서 여기를 풀어주는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임상 근거들이 꽤나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말 그대로 연구가 이미 많이 진행된 내용이에요. 저희가 쓴 책에도 내용이 자세하게 담겨져 있는데 한의학적 치료가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고 길게는 효과가 6개월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치료는 단 4주만 받았는데도 그 효과가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진통제는 먹으면 그때뿐인데 이 치료를 해서 단기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게 효과가 유지가 된다고 하냐면, 진통제는 외부에서 우리 뇌의 통증을 조절하려고 하지만 이 한의학적 치료는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과정을 정상화시킨, 더 튼튼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뇌의 기능이 비활성화된 거를 점차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제 두 원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요. 오늘 내용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 혹은 두통약은 나쁜 게 아니에요. 드셔서 도움이 된다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횟수가 점차 늘어난다거나 약물의 양이 늘어난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통이 있고 약물을 점차 내가 의존하고 있고 약을 먹는데 효과가 점차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 속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처가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 혼자 약을 끊기보다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통 일기로 정확하게 내가 기록을 해보고 비약물적으로 두통을 이겨내는 노력도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전문가와 함께 내가 쓴 두통 일기를 가지고 약물 복용 전략을 세우고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낫는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통제는 두통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죠. 통증을 잠시 덮어두는 약입니다. 알람이 꺼졌다고 해서 우리 몸속에 난 불이 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통제를 사용하실 때는 꼭 적정량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책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다를 참고해주세요. 약물 과용 두통의 원리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두통일기 작성법, 그리고 비약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담아놨습니다. 구매 링크도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거 지금 나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꼭 자세히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읽어보고 실제 두통 환자분들이 겪는 상황들을 잘 캐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괜찮은 두통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의 모든 것 차영경 조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